경로당 탁구 동호회 68살에 처음 연인이 됐습니다. 늘 같은 얼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간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전 9시 30분.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탁구대가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일련의 동작들이 이제는 몸에 배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탁구대 3개가 나란히 놓인 방 안에는 벌써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저쪽 구석 테이블에서 준비 운동을 하시는 분, 라켓을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 옆에 서서 공을 튕기고 계시는 그 남자분.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얼굴은 참 익숙합니다. 몇 년을 여기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어느 아파트 동에 사시는지도, 자녀가 몇 명인지도, 심지어 성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일 뿐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인사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짧고 가벼운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의 몸짓입니다. 그러고는 각자 자기 테이블로 가서 파트너와 공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주로 김 권사님과 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 말이 잘 통하고 실력도 비슷해서 게임이 재미있습니다. 1시간쯤 치고 나면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을 한 컵 마시고 신발을 신고 경로당 문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삽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시금치 한 단.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양입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살았구나.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하루를 살았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밥을 할 때마다 습관처럼 두 사람 분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딸아이는 서울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립니다. 올 때마다 반찬통을 여러 개 싸가고 용돈도 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돈 잘 벌어요. 하면서 웃습니다. 착한 딸입니다. 그런데 딸을 보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딸에게는 딸의 인생이 있고 저에게는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특별한 감정도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로당 탁구대 옆에서 늘 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 그 남자분도 그저 제 일상의 배경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보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이름도 모르는 동네 어르신 중 한 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탁구공 하나가 제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로 굴러가면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강하게 스매싱을 넣으셨고 저는 그걸 받아내려다 라켓을 허쳤습니다. 공이 테이블 모서리를 맞고 빗나가더니 옆 테이블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공은 그분이 서 계시던 테이블 밑까지 굴러갔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공을 주우러 가려는데 그분이 먼저 몸을 굽혀 공을 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을 건네주시면서 처음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치시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운동 삼아서요. 어색하게 대답하고 공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분도 잠깐 멈칫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탁구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그날은 왠지 신발을 천천히 신게 되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주변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그분도 아직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러게요. 이제 봄이 오나 봅니다. 참 시시한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야기, 요즘 병원이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특별할 것도 없고 깊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나이든 사람들끼리 나누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끝나고 헤어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 걸까? 혼자 사시는 걸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 문득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하실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던 모습, 공을 건네주실 때 조심스럽게 웃으시던 눈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작고 쓸쓸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오늘 나눴던 짧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까 기대되는 이 마음. 이게 설렘일까요? 68살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은 지금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옷도 조금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역시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은 김 권사님이 감기에 걸려서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경로당에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파트너 없이 혼자 벽에다 공을 치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집에 가자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때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파트너 분이 안 오셨나 보네요. 괜찮으시면 저랑 한 게임 하실래요?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뛰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그분과 마주보고 탁구를 치게 되었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탁구를 참 부드럽게 칩니다.
세게 치지 않고 제가 받기 편하게 넘겨주십니다. 스코어를 내는 것보다 랠리를 오래 이어가는 걸 즐기시는 분 같았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쳤습니다. 1시간쯤 치고 나니 둘 다 땀이 났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잠깐 쉬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잘 맞네요. 같이 치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편했습니다. 김 권사님과 칠 때는 약간 긴장하면서 쳤는데 이 사람과는 긴장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탁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분과 주로 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도 우리 둘이 같이 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탁구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기 바로 옆에 자판기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가볍게 친구끼리 커피 한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경로당 건물 옆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그분이 1,000원짜리를 2장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컵 2개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올라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혼자 산 지 5년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부산에 산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만 보고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제 목소리는 전화할 때나 밖에서만 나옵니다. 집안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분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고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웃는 모습, 커피를 마시던 옆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치고 커피를 마시고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이제 우리 둘을 하나의 짝처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탁구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 없으시면 시장 구경 같이 가실래요? 저도 장 좀 봐야 하는데 혼자 가자니 심심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경로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탁구가 아닌 다른 걸 함께 하자는 제안.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장 볼 게 있어서요. 사실 집에 반찬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앉은 버스 좌석에서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도 옆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는 게 온 신경에 느껴졌습니다.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그 거리가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느껴졌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를 지나면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뭘 사는지 관심 있게 봐주셨고 이것저것 추천도 해주셨습니다. 어묵 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먼저 2개를 사서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어묵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어묵을 호호 불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묵이 맛있었던 건지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맛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동네 시장 근처에도 깔끔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회사 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 해봤다고 늘 일에 치여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아프셨고 1년도 안 돼서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자주 같이 있어줄 걸.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 아직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늘 행복했던 건 아니었다고, 서로 바빠서 대화가 없었던 적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기울어서 석양빛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빨간 불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는 녹색 불.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빨리 걷지 못합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그분의 손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다 와서도 그분은 제 팔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팔을 잡은 채로 나란히 석양을 받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팔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든든함, 그리고 설렘.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이제는 다시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 그게 지금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집에 왔습니다. 반찬을 여러 통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저는 괜찮다고 경로당 다니면서 탁구 치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경로당에 재미있는 분들 많으시죠?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요즘 같이 탁구 치는 분이 있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탁구 파트너라고 해야 하나, 친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마음이 있다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됐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딸은 저녁을 먹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월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분은 역시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주말 동안 품었던 걱정들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탁구를 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집에 있어도 여기 올 시간만 기다리게 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고백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오래 잡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온기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그냥 탁구 파트너 이상으로 지내도 될까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특히 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딸에게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 있다고 요즘 자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분이 좋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더라.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엄마가 이런 마음 느낄 줄 몰랐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외로우셨을 텐데. 좋은 분 만나셨다니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나중에 엄마 옆에 누가 있어준다면 나는 오히려 고맙죠. 엄마가 외롭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이해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그분을 만나서 딸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도 아들들한테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만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경로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 밖에서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공원도 가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강변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그분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 전쟁이었으니까요. 꽃도 사준 적 없고 손도 제대로 안 잡아봤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그래도 설렜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이더라고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시댁 눈치 보고 제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아내로만 살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 가장으로만 살았어요. 정작 저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보여요. 이 사람이 나를 보게 하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면서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 만나고 나서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늙은 할머니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손질하고 이 나이에 이런 걸 신경 쓰는 제가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고 중년에는 바빴고 그래서 놓쳤던 것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서로를 위한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 저도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이 마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위해 살자. 진짜 내 마음을 따라서 살자.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해요.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놓쳐버렸던 젊은 날의 설렘을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경로당 탁구장은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오래 치다 보면 몸이 뻐근해졌습니다. 특히 제 무릎이 요즘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했습니다. 그날도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공을 받으려고 옆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리자분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셨는데 그분이 택시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처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분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났는데 그분의 손이 든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계속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도 떠다 주시고 간호사가 부를 때 부축도 해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집까지 그분이 모셔다 주셨습니다. 집 앞까지 와서도 그냥 가시지 않고 집 안까지 들어오셔서 제가 누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물도 떠다 놓으셨습니다. 제가 내일도 올게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테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정말로 다음 날부터 그분은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식사는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약 드실 시간 되면 챙겨주시고 반찬도 만들어 오셨습니다. 제가 김치찌개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김치찌개를 끓여 오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밥을 차려주시고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저는 누군가를 챙겨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늘 제가 주는 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버텼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걱정해주고 밥을 챙겨주고 약 먹을 시간을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 또 아픈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저를 돌봐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신기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당신을 아끼니까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닐까요? 사랑.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68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는 진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릎이 나아지는 데는 한 달쯤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분은 거의 매일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배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다시 경로당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어머,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릎 괜찮으세요? 여기저기서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다 나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탁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쳤지만 점점 몸이 풀리면서 예전처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가 났습니다. 탁구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동호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 요즘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보기 좋아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요즘 만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 분이 듣고는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좋으시겠어요. 두 분 다 혼자 계셨는데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생각보다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 놀리는 듯한 농담도 있었지만 대부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커플 라켓 맞춰볼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커플 라켓이라니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용품 가게에 가서 똑같은 디자인의 라켓을 2개 샀습니다. 빨간색 손잡이에 검은색 라켓. 새 라켓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제 이걸로 쭉 같이 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오래 같이 쳐요. 우리는 새 라켓을 들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커플 라켓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과 저는 경로당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네,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었으니까요. 68살의 연인. 동네 경로당 탁구 동호회에서만 보던 그 사람. 10년 동안은 그냥 같은 동네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인사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탁구공이 굴러가면서 우리는 가까워졌고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68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연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있었지만 진짜 제 마음으로 선택한 연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설레고 기다려지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연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한테 전화를 걸고 경로당에 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느냐고. 마음이 뛰고 설레고 행복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경로당 탁구대 옆에 서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분이 공을 넘기고 제가 받습니다. 다시 제가 넘기고 그분이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공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공을 넘기면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68살에 처음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어서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진짜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된 두 노인의 조용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짜 같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